안녕하세요. 대학연대기의 더빙을 맡은 도천이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키예프급 항공 중순양함 자체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키예프급에 탑재된 함재기들과 무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련의 키예프급은 실험적인 성격의 고정익기 운용 항공모함이었기에 니미츠급이나 샤를 드골에 적용되어 있는 전기 캐터펄트식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완전한 형태의 고정익기를 탑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채택된 것이 야코볼레프 38 수직 이착륙 함재기입니다. 1950년대 당시 미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의 다양한 국가에서는 수직 이착륙이라는 분야 개발에 뛰어들었고 동구권의 맹주인 소련도 이에 질세라 야코볼레프 설계국을 통해 야코볼레프 36이라는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하고 제식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야코볼레프 36은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주죠. 설상가상으로 1960년대 영국이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베스트셀러인 해리어를 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리어를 미군까지 채용하게 됩니다. 이에 크게 자극받은 소련은 해리어에 대항할 수 있는 야코볼레프 36 기반의 고성능 수직 이착륙기 개발을 요청하고 마침내 수직 이착륙 전투기 야코볼레프 36M2를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1971년에 개발된 야코볼레프 36M2는 야코볼레프 38이라는 정식 제식명으로 그해 첫 비행을 선보이고 1976년 정식으로 실전 배치가 됩니다. 활주로가 파괴되어도 해리어처럼 수직 이착륙을 통한 운용이 가능하며 내부에 장착된 컴퓨터는 운용하는 항모와 연결되어 착륙 시 조종사의 별다른 조작 없이 착륙할 선박으로 유도해주는 핸즈프리 시스템에 고고도에서도 F타버너 없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고성능 전투기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열악한 소련의 엔진 기술 특성상 해리어에 장착되는 엔진의 4분의 3 수준의 출력밖에 내지 못했고 수평 비행과 수직 이착륙 시 사용되는 엔진이 따로 존재해 리프트팬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은 동체에 3개의 엔진을 쑤셔넣게 됩니다. 게다가 수평 비행 시에는 수직 이착륙 엔진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설계상의 미스로 연료가 다 떨어지지 않는 이상 리프트팬을 끌 수 없는 괴이한 작동 구조를 가지게 되죠. 작은 동체에 엔진을 3개나 쑤셔넣어 연료가 들어갈 공간을 줄여서 비무장 시에는 비행 시간이 고작 75분, 무장을 전부 장착할 시에 50분이라는 위대한 소련의 기상을 보여주시고 저출력 엔진 덕에 공대공 무장과 공대지, 공대함, 유도탄 등을 장착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거리 탐색 레이더마저 이륙 중량의 한계로 인해 장착이 불가능하여 저출력 엔진으로 적기와는 근접전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전투기로서 실망스러움의 끝을 보여주었죠. 공격기로서의 능력도 형편없어 사실상 전투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장식용 물건이라고 하여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고장까지도 자주 발생하여 이륙도 못하고 바다에 추락, 호버링하다가 스톨 걸려서 추락하는 등 밥 먹듯이 고장을 일으키는 덕에 조종사들이 이륙 전에 기체가 고장나면 신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회식을 열었는데 이 상황에 함장조차 태클을 걸지 않았다는 것은 야코볼레프 38이 얼마나 답이 없는 기체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소련 해군은 야코볼레프 38을 냉전 기간 동안 운영하였지만 냉전 종식 후 키예프급의 함상에서 제거하고 일부러 키예프급을 헬기 항모로 운영하게 되죠. 냉전 이후 야코볼레프 38의 자리를 꿰찬 카모포 27, 대잠 초계 헬기 또한 키예프급에서 운용되었습니다. 카모포 27은 기존의 카모포 25를 대잠 초계 헬기로 사용하고 있던 소련 해군이 미 해군 원잠의 작전 반경 확대 등으로 인해 기존의 카모포 25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60년대 말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처음 프로토타입이 완성되고 1980년 초반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카모포 27은 카모포 25보다 동체가 연장되었고 야간 및 악천후에서의 작전 능력이 향상되었고 자동 호버링 기능 채용 등으로 인해 대잠 초계 헬기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죠. 냉전이 끝난 이후부터는 그 성능을 높이 산 러시아의 다른 정부 부처나 민간단체, 심지어 서방의 군대와 민간단체까지 이를 채용하며 러시아 헬기로선 최초의 서방의 인증을 받은 헬기가 되었습니다. 키예프급의 무장에서는 키예프급의 아이덴티티이자 최강의 무기 P500 바잘트 대함 미사일이 있습니다. 바잘트 대함 미사일은 마하 2.5의 속도와 1000kg의 탄두로 항공모함마저 단 한 발로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강력한 대함 미사일이었죠. P500에 탑재된 350킬로톤의 핵탄두는
TF급이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위력이었고 미국의 항모 전단에 대해서 상당한 억지력을 제공하였습니다. P500 바잘트는 키예프급뿐만 아니라 슬라바급, 현 모스크바급에도 탑재되어 소련 해군의 미 항모 카운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핵탄두 대신 통상탄두로 변경, 바잘트 자체도 노후화되었기에 기존의 슬라바급과 같은 바잘트 탑재 함선들은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P-1000 불칸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키예프급의 대표적인 무장과 함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 2차 대전 함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